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아플까?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벤자민 빅먼, 북드림 출판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제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도 역시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솔깃한 제목이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솔깃한 제목의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점이 2022년 구정 막 지난 그 새해 초입이기 때문에 새해 맞아서 많이들 하는 새해 계획이나 다짐 중에 몇 가지가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돼보자, 이제 이런 결심들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에 관한 게 아닐까. 건강하자. 올해 안에 건강관리 더 잘하고 음식 조절부터 운동하고 건강관리하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결심들 하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관한 책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만 실천이 된다라고 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라 그러면 성공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왜 아플까라는 책은 진짜 궁금하죠. 모두가 궁금해하는 문제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안 아프던 데가 자꾸 아프기 시작하고 없던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궁금하실 테니까 왜 아픈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를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주요한 원인은 인슐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 특히나 성인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지방간, 비만, 당뇨, 고혈압, 치매, 신경계 질환들, 호르몬 관련 질환들, 암, 대부분의 질환의 원인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죠. 이렇게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지를 알려면 우선은 인슐린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면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약으로 쓰는 약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호르몬이 췌장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호르몬하고 마찬가지로 인슐린도 췌장에서 생성이 되어서 혈액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인슐린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호르몬이긴 한데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할이 혈액 중에 포함된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 쉬운 말로 혈당 조절이라고 하죠. 혈액 중에 포함된 포도당, 그러니까 그걸 혈당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고,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혈당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제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네요. 혈당이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혈액 중에 포도당이라고 했는데, 보통 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설탕이라든지 아주 단 음식들, 초콜릿 같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기 나름인데, 정확하게 혈당에서 말하는 당이라는 거는 포도당이라는 거를 뜻하는 거고요. 글루코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당이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소화가 되면 더 이상은 변하지 않는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다라는 거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걔가 포도당으로 변해서 우리 이제 혈액 속에 쌓이는 건데, 그게 많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거고,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이제 당뇨병 같은 당이 문제가 되는 병들이 생기겠죠.
이런 역할 말고도 인슐린은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에 아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초반에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이런 인슐린의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 그리고 유전적인 이유들,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이와 유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 패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남는 건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런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인슐린 저항성, 우리가 아픈 원인이 되는 것들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계속 많이 나오면 뭐든지 내성이 생기죠,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인슐린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혈당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혈액 중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걔를 낮추려고 막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야겠죠, 그럼.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운동과 식이요법이다, 뭐 이런 결론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을 거론하는 책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식상한 결론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의학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운동을 포함한 적당한 신체 활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당연한 뭐 결과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먹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먹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데, 이제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면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많이 오게 되네요. 여러 가지 건강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먹는 걸 어떻게 조절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는 거, 덜 먹고 뭐 그러는 거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현명하게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탄수화물 제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면 혈중 인슐린이 떨어지니까 인슐린에 민감한 인슐린 내성이 개선이 되죠. 당연한 공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거꾸로 많이 먹으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생성되고, 그러다 보면 인슐린의 내성이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아프다, 중간을 빼버리고 앞하고 뒤만 연결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인슐린 분비를 아주 폭증시키는 탄수화물, 특히나 나쁜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다루는 많은 책들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가게에서 살 수 있는 포장되어 있는 밀가루 음식을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감자나 고구마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뭐 쪄먹거나, 이거는 정제 탄수화물은 아니죠. 그냥 탄수화물이고. 근데 만약에 가게에 가서 빵이나 뭐 도너츠나 과자나 이런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굉장히 맛있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만드는 애들이 된다라는 거를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저탄고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탄고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저탄고지는 쉽게 생각하면
저탄이니까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그리고 고지, 높은 지방이라는 뜻인데 지방과 단백질을 높게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거는 뭐 지금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지방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저희는 보통 건강을 위해서 기름이 붙어있는 부분들을 떼내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방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몸이 보통 이제 움직여야 될 때 필요한 연료를,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 보충을 하죠. 근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제한을 하면, 양을 줄이고 아예 끊어버리면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먹어도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근거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거나 굉장히 소량으로 먹으면서 지방을 먹는 거죠. 고기나 뭐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럴 때 제일 나쁜 건 뭐냐면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서 지방도 많이 먹는 겁니다. 삼겹살에 막 아주 헤비한 버터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으면서 밥도 같이 먹고 빵도 같이 먹으면 그건 최악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연료로 쓰니까 인슐린은 높아지고, 지방은 대체제의 연료인데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쓰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았으니까 남은 지방은 우리 몸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결과가 되는 거죠. 건강학적으로는. 이제 이 책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처럼 왜 아플까에 대한 답을 향해서 쭉 가는 책인데,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의 제목 왜 아플까에 대한 답을 한 줄로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 한마디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라고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책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것만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책이고요. 사실 새로운 건 없죠. 아예 모르던 내용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동기부여를 받고 의욕이 생기도록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화 같은 것들에서 페어리테일의 마지막은 항상 그렇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프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건강해야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겠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오래 사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실 빵과 과자를 아예 끊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밀가루 음식을 끊는다는 게 적어도 조금씩 줄여나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에 제가 이제 이런 동화책이나 책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게, 출출하고 간식거리가 땡기고 이럴 때 대신 대체제로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의 양식을 추천드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고요. 이 책의 앞부분을 그래서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왜 아플까? 벤자민 빅먼 지음, 북드림. 미리 보기. 현대인은 다양한 병과 씨름하고 있다. 한때는 대단히 희소했던 질병이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패자가 된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0만 명은 암으로, 2천만 명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또 다른 5천만 명은 알츠하이머병을, 약 5억 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이러한 질병이 점점 흔해지는 가운데 이보다 덜 치명적인 질병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성인의 약 40%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더욱이 4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정도는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적정치보다 낮으며, 여성의 약 10%는
생리불순이나 난임을 겪고 있다. 관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기능 이상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의 최대 85%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중국, 인도의 경우에는 전체 성인의 절반, 유럽과 캐나다는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이 문제를 갖고 있다. 태평양 제도,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 역시 이 문제가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만연해 있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건강장애이며 매년 더 많은 사람,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에게로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인슐린 저항성이란 용어를 생소하게 여기며 이 용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생체의학자이자 교수인 나 역시 지금처럼 인슐린 저항성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으니 말이다. 나는 어떻게 들어본 적도 없는 질환의 전문가가 되었나?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흔한 질환인데도 다소 생소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당신만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학문적 관심에 이끌려 이 방면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나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알고 나서도 바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만이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혈액으로 흘러들어 다른 모든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 논문을 읽은 나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었다. 내 연구는 본래 근육이 운동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논문으로 인해 나는 신체가 비만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또 왜 적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인간의 몸은 놀랍다. 인간의 몸은 비만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지속한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인체의 뛰어난 적응력이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는, 즉 인슐린의 영향에 대한 반응이 점점 줄어든다는 증거가 늘어났다. 대학원 시절의 내 연구가 인슐린 저항성의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 건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는 인슐린 저항성과 다른 질환의 상관관계에 무지한 상태였다. 이후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야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내 첫 교수 과제는 대학생들에게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신체 체계가 어떻게 가동하는지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런 과목을 병리생리학이라고 부른다. 당시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제2형 당뇨병의 전조이자 심장질환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 외에 만성질환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강의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비로소 눈이 뜨였다.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던 때가 아직도 기억난다. 인슐린 저항성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동맥 내 플라크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과학 논문을 발견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가벼운 연관성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질환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증거를 찾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만성 질환에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 이외의 질병을 유발한다니. 나는 인슐린 저항성에 관해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 부족한 내 지식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다른 과학자나 의사들도 나만큼 무지하다는 점이었다. 생의학 전문가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흔한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알리 만무했다. 왜 인슐린 저항성이 건강을 주제로 한 대화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려면 수천 편의 의학 저널과 논문을 읽고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단편적인 정보를 연결해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연구를 실무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이 오히려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대중 앞에 서서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상의 논의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이용해도 이 주제에 대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 나의 주된 목표는 인슐린 저항성을 쉽게 설명해서 모두가 그것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는 간단한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서 병원 처방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를 가르치고자 한다. 이 책에 기반이 된 연구 자료는 100년에 걸쳐 이 문제를 연구해 온 전 세계 수백 개의 연구소와 병원이 수행하고 발표한 것이다. 내가 이 책에 쓴 내용은 단 하나도 나만의 의견이 아니다. 모두가 기존에 발표되어 의학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은 과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미 언급했듯이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흔한지, 그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 가장 중요하게는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의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당신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려면 다음 인슐린 저항성 퀴즈에 답해보자. 복부에 지방이 많은가? 혈압이 높은가?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가?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가? 몸이 잘 붓는가? 목 겨드랑이 기타 부위에 피부 착색이나 쥐젖이 있는가?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는가? 다낭 난소 증후군 또는 발기부전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한 개의 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개 이상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에겐 이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이상 증상, 건강 장애에 대해 왜 이 병이 이렇게 흔한지, 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당신의 건강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때가 왔다. 인슐린에 집중한다면 질병의 위험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고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이 책을 쓴 3가지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1. 세계에서 가장 흔한 건강질환인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알린다. 2.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질환의 관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3. 인슐린 저항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3가지 목표에 따라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1.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질환과 증상을 설명한다. 인슐린 저항성과 다양한 만성 질환의 관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파트 2,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가부터 읽기 시작해도 좋다. 이미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배운 적이 있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 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 빨리 배우고 싶다면 파트 3,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물리칠 수 있을까를 읽기 바란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안다고 생각하는 독자라도 이 책을 처음부터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모르고 있던 내용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대단히 많은 질환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를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를 다루었다. 제2형 당뇨병,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특정 암 등이 이 책에서 다루는 많은 질환의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병이다. 따라서 때로는 끔찍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모든 심각한 만성질환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것도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며 우리는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과학에 기반한 해법으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왜 아플까? 벤자민 빅먼 지음, 북드림. 미리 보기. 현대인은 다양한 병과 씨름하고 있다. 한때는 대단히 희소했던 질병이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패자가 된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0만 명은 암으로, 2천만 명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또 다른 5천만 명은 알츠하이머병을, 약 5억 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이러한 질병이 점점 흔해지는 가운데 이보다 덜 치명적인 질병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성인의 약 40%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더욱이 4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정도는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적정치보다 낮으며 여성의 약 10%는 생리불순이나 난임을 겪고 있다. 관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기능 이상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의 최대 85%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중국, 인도의 경우에는 전체 성인의 절반, 유럽과 캐나다는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이 문제를 갖고 있다. 태평양 제도,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 역시 이 문제가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만연해 있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건강장애이며 매년 더 많은 사람,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에게로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인슐린 저항성이란 용어를 생소하게 여기며 이 용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생체의학자이자 교수인 나 역시 지금처럼 인슐린 저항성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으니 말이다. 나는 어떻게 들어본 적도 없는 질환의 전문가가 되었나?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흔한 질환인데도 다소 생소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당신만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학문적 관심에 이끌려 이 방면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나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알고 나서도 바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만이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혈액으로 흘러들어 다른 모든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 논문을 읽은 나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었다. 내 연구는 본래 근육이 운동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논문으로 인해 나는 신체가 비만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또 왜 적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인간의 몸은 놀랍다. 인간의 몸은 비만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지속한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인체의 뛰어난 적응력이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몸의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는, 즉 인슐린의 영향에 대한 반응이 점점 줄어든다는 증거가 늘어났다. 대학원 시절의 내 연구가 인슐린 저항성의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 건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는 인슐린 저항성과 다른 질환의 상관관계에 무지한 상태였다. 이후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야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내 첫 교수 과제는 대학생들에게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신체 체계가 어떻게 가동하는지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런 과목을 병리생리학이라고 부른다. 당시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제2형 당뇨병의 전조이자 심장질환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 외에 만성질환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강의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비로소 눈이 뜨였다.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던 때가 아직도 기억난다. 인슐린 저항성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동맥 내 플라크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과학 논문을 발견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가벼운 연관성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질환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증거를 찾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만성질환에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 이외의 질병을 유발한다니. 나는 인슐린 저항성에 관해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 부족한 내 지식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다른 과학자나 의사들도 나만큼 무지하다는 점이었다. 생의학 전문가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흔한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알리 만무했다. 왜 인슐린 저항성이 건강을 주제로 한 대화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려면 수천 편의 의학 저널과 논문을 읽고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단편적인 정보를 연결해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연구를 실무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이 오히려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대중 앞에 서서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상의 논의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이용해도 이 주제에 대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 나의 주된 목표는 인슐린 저항성을 쉽게 설명해서 모두가 그것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는 간단한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서 병원 처방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를 가르치고자 한다. 이 책에 기반이 된 연구 자료는 100년에 걸쳐 이 문제를 연구해 온 전 세계 수백 개의 연구소와 병원이 수행하고 발표한 것이다. 내가 이 책에 쓴 내용은 단 하나도 나만의 의견이 아니다. 모두가 기존에 발표되어 의학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은 과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미 언급했듯이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흔한지, 그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 가장 중요하게는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의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당신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려면 다음 인슐린 저항성 퀴즈에 답해보자. 복부에 지방이 많은가? 혈압이 높은가?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가?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가? 몸이 잘 붓는가? 목, 겨드랑이, 기타 부위에 피부 착색이나 쥐젖이 있는가?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는가? 다낭 난소 증후군 또는 발기부전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한 개의 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개 이상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에겐 이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이상 증상, 건강 장애에 대해 왜 이 병이 이렇게 흔한지, 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당신의 건강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때가 왔다. 인슐린에 집중한다면 질병의 위험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고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이 책을 쓴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1. 세계에서 가장 흔한 건강질환인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알린다. 2.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질환의 관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3. 인슐린 저항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세 가지 목표에 따라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1.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질환과 증상을 설명한다. 인슐린 저항성과 다양한 만성 질환의 관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파트 2,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가부터 읽기 시작해도 좋다. 이미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배운 적이 있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 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 빨리 배우고 싶다면 파트 3,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물리칠 수 있을까를 읽기 바란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안다고 생각하는 독자라도 이 책을 처음부터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모르고 있던 내용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대단히 많은 질환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를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를 다루었다. 제2형 당뇨병,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특정 암 등이 이 책에서 다루는 많은 질환의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병이다. 따라서 때로는 끔찍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모든 심각한 만성질환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것도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며 우리는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과학에 기반한 해법으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